서울의 한 가정집. 사실 이곳은 가정집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남성 한 명 말고는 아무도 없는 집이었는데요. 이 외국인 남성이 살고 있는 집인 것일까요? 그런데 그의 움직임에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볼 때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처음 와본 장소에서 처음 보는 가전을 더듬는 듯한 모습입니다. 사실 그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도둑이었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에서 온 리암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온 리암입니다. 저는 미국의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프로듀서라고 하죠. 줄여서 PD입니다. 저는 교양국에 소속되어 있고 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나름 메이저 방송국이라 해외에도 자주 나가서 촬영을 합니다. 책임 프로듀서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저는 30이 되기 전 젊은 나이에 입사해 지금까지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갓 들어왔을 때는 정말 허드렛일만 한 것 같아요. 절대 쉽게 볼 일이 아니어서 중간에 관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제가 인내심을 기르고 길러서 책임자의 위치까지 다 왔네요.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릴 때는 몰랐던 것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특히 사람들이 왜 권력을 손에 넣고 싶어 하는지. 책임 프로듀서가 되니 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햇병아리 시절에는 한마디 의견도 못 내고 위에서 하자는 대로 해야만 했는데 점점 제 입지가 생기니 입김이라는 것도 불 수 있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직급이 어느 정도 높아야 한다는 걸 알았네요.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지만 제가 직접 지휘하고 감독해보는 기분은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책임 프로듀서가 되어 이런저런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많이 제작해봤어요. 몇 년 동안은 미스터리한 내용을 담은 작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좋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반응이 오지 않게 되자 미스터리 다큐멘터리는 접게 되었고 사회 관련한 테마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특징,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죠. 나중에는 유럽, 전 세계까지 확대되었죠. 그래서 해외에 파견을 나가서 촬영에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시청자 반응이 좋으니 본부장이라든지 윗사람들 반응도 좋아서 쭉 승승장구만 할 줄 알았습니다만 아니더라고요. 너무 민감한 사안을 다루었던 탓인지 더 이상 관련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없게 됐습니다. 이래서 사려가며 일하라는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나 하며 좀 후회하기도 했지만 저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만 한다면 언제든 옛날처럼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길었네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제가 새로 맡게 된 테마는 아시아 문화였어요. 아시아 문화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일이었죠. 가장 먼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던 상황이라 아시아 국가까지 출장을 가지는 못했고 미국 내에서 선호되거나 유행하고 있는 아시아 음식을 집중 취재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시 탄력이 붙었고 교양국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어느 업계나 그렇겠지만 방송국은 특히 물 들어오면 노 젓는 경향이 심해서 저희는 곧장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가게 된 곳이 바로 한국이었죠.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유행하는 음식 다큐를 만들 때 조사를 많이 해서 어떤 나라인지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한식에 대해 알았다고 해야겠죠. 다큐를 만들면서 한식을 조사하고 또 직접 먹어보기도 했는데 한식이 참 맛있더라고요. 과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만한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는 것을 꽤 고대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머물 곳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함께 갈 다른 직원들은 숙소로 호텔을 잘 잡아놨는데 제 숙소만 없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누락된 것 같았죠. 저만 다른 호텔로 예약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출장이 코앞으로 다가와 예약할 수 있는 방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스태프들이 쓰는 방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크지 않은 방인데 2인 1실들 하느라고 자리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에어비앤비에 접속했습니다. 위치가 가장 좋은 곳을 발견해서 그곳으로 예약을 했죠. 다른 사람이 먼저 예약해버리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예약하고 난 뒤에야 숙소 주인이 올려둔 사진 등을 봤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쓸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호텔이 전통적이기도 하고 에어비앤비 숙소가 아무리 잘 관리된다 해도 호텔만큼 잘 될까요? 이건 조금 비약일 수 있지만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불평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단념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도착해서 첫날은 시차 적응을 위해 각자 숙소로 들어가 쉬기로 했습니다. 모두 회사 측에서 예약해준 호텔로 갔죠. 저만 빼고요. 저는 따로 예약한 에어비앤비 숙소로 향했습니다. 혼자서만 택시를 타고 가야 했죠. 건물 바깥에서까지 계속 꺼려졌지만 어쩔 수 없었죠. 꺼려지는 것보다도 피곤한 게 더 컸으므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한국까지 오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많이 못 자서 당장 눕고 싶었죠. 숙소가 있는 건물은 한국인들 사는 아파트처럼 보였는데 여기에 이렇게 접객용 숙소를 해놓았다는 것이 새삼 신기했습니다. 문에는 전부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도 열쇠로 문단속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도어락이 어색했지만 열쇠를 챙겨 다니다가 분실할 위험은 없어서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숙소가 크더라고요. 둘러보기 전에 일단 침실로 가서 누웠습니다. 짐도 못 풀고 자켓조차 벗지 못하고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늘어져 잤죠. 저는 잠귀가 밝아서 작은 소리에도 잘 깨고는 하는데 소음이 없었던 덕분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숙박비가 그리 비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가 좋은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잘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개운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를 둘러볼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죠. 워낙 취재할 게 많아서 바빴으니까요. 자는 시간 빼고 내내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잡고 숙소를 둘러볼 시간이 도저히 주어지지 않았어요. 3일째까지 그렇게 정신없이 취재를 나갔다가 4일째 되던 날에 모두 꿀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죠. 일을 빨리 마친 덕분에 틈이 생겼던 거예요. 그때 저마다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짝을 지어 촬영 아닌 관광을 하기 위해 서울 중심으로 갔는데 30이 넘은 직원들은 대부분 숙소로 돌아가 쉬었습니다. 일행 중에서 최고 연장자 중 한 명인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에어비앤비 숙소로 돌아가 침대에 뻗었습니다. 그러다가 잠들 뻔했는데 제가 이용한 기간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걸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지간하면 그냥 누워서 쉬겠는데 비닐 껍질 같은 것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어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치우면서 집안을 제대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집에는 별의별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벽에 무슨 손잡이가 있길래 잡아서 당기니 안이 서랍이더라고요. 이런 건 처음 보는 거여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하면 공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빨래 건조대가 안에 숨겨져 있었지만 사실 빨래 건조대는 없어도 됐을 겁니다. 그 집에는 건조기가 비치되어 있었거든요. 시간이 생겼을 때 저는 양말 등 그간 생긴 빨랫감을 세탁기에 넣어 돌린 다음 바로 건조기에 넣어 말렸습니다. 사실 제 집에는 건조기가 없었어서 건조기도 처음 써보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한국산 건조기가 왜 그렇게 좋다는 건지 잘 알겠더군요. 말려져서 나온 세탁물들은 자연 건조했을 때보다 훨씬 부들부들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입을 수 있고 입었을 때 기분도 좋더군요. 한 가지 더 신기했던 물건은 공기청정기였습니다. 새삼스럽다는 거 알아요. 이제는 어딜 가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이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제 집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대체로 시간을 밖에서 많이 보내다 보니 인테리어나 가전 등 집을 꾸미는 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공기청정기를 켜고 숙소에서 쉬었는데 안 켰을 때도 좋았지만 켜니까 더 쾌적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침대 근처에 가습기도 있었더라고요. 환절기라 좀 건조했었는데 가습기를 켜니 해결됐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숙소는 거의 고급 호텔에 맞먹는 수준의 퀄리티였어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남의 집이라고 꺼려했던 것이 창피해질 정도로요. 숙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숙소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 집보다 좋은 환경의 주변 인프라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거든요. 한국 촬영을 모두 마친 뒤 저희는 일본, 중국으로 넘어갔는데요. 일본에서는 음식이 너무 달아서 한국이 그리웠고 중국에서는 숙소 등을 비롯한 온갖 곳의 위생 상태 때문에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고급 호텔에 머무를 수 있었는데 로비에서부터 벌레와 눈이 마주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싼 돈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도리가 없어서 그 호텔에 머무르면서 중국 음식점 촬영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모든 촬영을 마치고 지금은 미국에 돌아와 있죠. 다음에 제가 한국에 또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그때도 제가 이용했던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리암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